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눈도 오고 해서 조금 이제 오실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영상을 같이 좀 촬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오늘 설명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데스크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그 유튜브에 올라간 링크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제일 좀 키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과목 원장 안민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실전 5월 달에 있을 AP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요. 5월 달에 AP 시험이 어떻게 치러질까? 이 부분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이제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면 서브젝트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어진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 올해 5월이나 6월 정도에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혹시라도 신청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사실상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영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나 홍콩 쪽 아시아권에서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5월, 6월 시험이.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서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있을 시험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작년에 AP 시험이 5월에 혹시 어떻게 치러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학년이 좀 높은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왔던 카톡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새벽에 특히 이제 3시, 5시 막 이때 시험 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상황이 심각했었고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막 뭐가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막 이런 친구들은 뭐 맞겠다 딱 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렀고 그 다음에 45분 동안 치렀죠. 45분 동안 시험이 치러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칼큘러스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칼큘러스가 시험이 한 번에 몇 시간일까요? 3시간 15분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 15분짜리 시험을 만약에 그날 AP 과목을 2개를 시험을 보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날 7시간의 시험을 봐야 돼요. 거기다 중간에 쉬는 시간 뭐 한 8시간 동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AP라는 시험이 글쎄 어떤 인식들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진짜 막 진짜 하얗게 털린다 그래요. 진짜 그 뭐 하루 2과목 정도 보면 어찌 됐건 그 시험이 45분 동안 치러졌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온라인으로 치러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봤었어요. 직전까지 말이 많았어요. 직전까지 상황이 나아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보겠다, 뭐 센터에서 보겠다, 뭐 새벽 3시에 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뭐 카메라를 뭐 위에다 설치를 해서 뭐 부정을 방지한다든 등 정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45분 동안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칼큘러스가 새벽 3시 시험이었거든요. 2시 40분까지 줌에 같이 다 접속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이제 막 아이들 질문 나오는 거 봐주고 그 다음에 뭐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으면 막 다 같이 그러니까 거의 공부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이 참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가 이런 강의실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단과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보통 학원 수업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평화롭게 2월까지 수업하고요. 3월부터는 거의 뭐 본격적인 코로나가 그때부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월 말 정도부터 저도 예전 영상을 막 찾아보니까 2월 중순까지는 저도 마이크를 안 쓰고 수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심각하죠. 뭐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막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3월부터는 뭐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 안 간다 뭐 해가지고 계속 학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수업하고 불러가지고 수업하고 해서 했었고 45분 단위로 바뀐다고 해서 45분 버전에 맞춰서 또 그 기출문제를 재구성해서 같이 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나온 장면들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새벽 4시죠. 그러니까 3시에 시험을 보고 45분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 15분 뒤에 저한테 온 메시지예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뭐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집마다의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제출을 못한 친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제출 10초 전에 파일을 어태치했는데 서브밋으로 안 넘어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서 계속 새로 고침만 뜬 거예요. 그래서 윙윙윙 돌다가 그 다음에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눌렀는데 갑자기 이제 맨 마지막에 화면이 바뀌면서 제출이 안 됐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긴 했었어요. 2번은 시험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경우 있죠. 네, 이런 거죠. accept를 못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make-up exam form 제출했다 뭐 이런 메시지들. 네. 그 이제 뭐 대혼란이 또 이게 새벽 5시잖아요. 막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은 다시 뭘 공부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런 거 있죠. 복습을 하면 돼라고 저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시험이 한 번 끝나고 나서 2주 뒤에 시험 본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전날까지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시험 이건 뭐 다 이거 오해는 없으셔야 돼.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보내주면은 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못 풀긴 했지만 좀 확인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뭐 이제 메이크업 신청해야 되냐. 근데 웃겼던 게 시험을 원래 못 보면은 메이크업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제출이 안 되면 신청하는 거였는데 작년에는 본인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메이크업 시험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이제 뭐 다음날 뭐 몇 시까지 해가지고 그 판단을 그 시간에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갑자기 이제 확 이제 이런 것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잠을 거의 뭐 24시간 못 자고 계속 풀었던 기억이 나요. 풀어서 커트라인을 또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커트라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첫 시험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커트라인 잡아서 너는 시험을 다시 봐라. 너는 보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판단을 계속 했던 거예요. 대충 이제 요 정도면 제출해도 될 듯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본인은 제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칼리지 보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출이 잘 안 됐다고. 그럼 제출이 안 됐으니까 또 메이크업을 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아이폰으로 찍어서 보냈을 때 그 아이폰의 확장자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대요. 그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기술적인 얘기여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뭐 에어드롭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뭔지 알고 있지만 제가 뭐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좀 본인들만의 편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시간을 잘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이제 좋은 메시지도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혹시라도 수업이 좀 잘 안 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이제 꼬리 문제들. 작년에 칼큘러스는 2문제 나왔거든요. 그 45분 동안 2문제니까 문제 숫자만 놓고 보면은 되게 안 많아 보이지만 한 문제 부분 문제가 7개, 8개씩 달렸었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는 조금 이제 유형들 있죠. 유형들이 시험 유형이긴 했는데 좀 단답형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만 다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험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였냐면 작년에 제가 PT했던 거예요. 이게 제출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제출을 못한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제출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개런티가 돼버리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험이 어렸어요, 쉬웠어라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너 제출했냐? 뭐 이거였어요. 제출됐어? 제출되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출이 안 됐던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맥스 3번까지 봤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공식적으로 2번 봤다고 돼 있잖아요. 두 번째에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긴 애들을 또 열어줬어요. 이 친구들 시험 언제 봤냐면 거의 6월 중순까지 봤어요, 시험을. 그 6월 중순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AP라는 게 아무리 레이트로 봐도 5월 셋째쯤은 끝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애들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5분으로 봐서 꿀이었다가 아니라 45분 때문에 애들이 이거를 거의 2월 말부터 계속 이거를 끌고 간 거예요, 시험을. 근데 문제가 학교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물론 뭐 국제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방학을 막 해버렸죠, 벌써. 방학하고 나서 막 시험 보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특목 자사고라고 하는 학교들, 그리고 유학반들, 그 안에 유학반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기조라는 것이 조금 유학반을 이렇게 서포트를 잘 안 해주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학교에서는 계속 퀴즈랑 과제랑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작년의 기억들이 정말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아예 못 나오는 상황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지방에 있거나 그쪽에 있으면은 저희 학원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사실 확진자 숫자가 훨씬 많기도 한데 그때는 정말 100명이면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100명이다 그러면 정말 뭐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뭐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들 정도.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로 피신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업을 다 같이 들으니까 저희는 이제 라이브를 막 이렇게 수업했었어요. 네, 보시면은 이게 실명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막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막 현장 강의가 좋냐, 라이브가 좋냐, VOD. 그러면 라이브랑 VOD가 되게 많았죠. 현장으로 나온 친구들도 일부 있었어요. 한 7명, 8명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어요.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과제 올려놓으면 이제 제가 그때 칼큘러스 같은 경우에 한 반이 44명이었거든요. 이게 숙제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제가 다 또 첨삭해서 보내주고, 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뮬레이션도 했었어요.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새벽 3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도저히 이걸 애들한테, 물론 뭐 집에서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는 친구 깨워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새벽 3시, 새벽 5시에 시험을 본다라는 건 애들이 그 얘기는 했었어요. 새벽 1시에 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큘러스면 무조건 새벽 3시. 근데 어떤 과목은 새벽 1시, 어떤 과목은 새벽 5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전 세계가 동시에 봐야 되니까. 새벽 1시에 보는 친구들은 좋아했어요. 새벽 1시는 괜찮대요. 자기는 새벽 1시가 제일 쌩쌩하대. 근데 새벽 3시, 새벽 5시, 작년에 자느라고 시험 못 본 친구가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분명히 자기는 10분 전까지 깨 있었대요. 정신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더래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보면 보통 칼큘러스랑 스탯을 제가 시험장에 보낸 인원이 그냥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막 크게 막 변동이 없어요.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옛날에 늘 농담처럼 했던 얘기 있어요. 분명히 시험장에서 계산기가, 배터리가 다 나가 있어서 나간 친구가 안타깝지만 해마다 있다고. 해마다 없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도 선생님 하면서 다음날 카톡에 보면 막 유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배터리가 나갔어요. 전날에 분명히 충전 케이블만 꽂고 자면 되는데 그걸 1%와 2%에 해당되는 애들은 안 해요. 자, 잠 못 자서 그런 케이스 분명히 올해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때가 어쨌든 쌩쌩하게 머리가 돌아갈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여기 1부예요. 1회, 2회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 저희가 해보니까 이 시간에 접속하라고 하는데도 접속도 힘든 친구들이 많아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7차, 8차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에 이제 계속 깨있는 훈련들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네, 저희가 이제 뭐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56명 중에서 20명 정도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잘 못해요. 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 뭐 너무 죄송한데 차라리 전날에 좀
미리 자두겠다고. 전날에 미리 자두는 게 그게 참 말처럼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런 오만 가지 얘기들이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작년하고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미국 상황하고 올해 미국 상황은 비교가 안 돼요. 예, 지금 뭐 확진자 숫자 나오는 게 뭐 백신 맞고 있고 막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정말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상황이 이제 조금 뭔가 그쵸? 많이 캄다운된 상태죠.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이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위가, 작년에는 범위가 100%가 아니었어요. 칼큘러스 B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AB 수준이었어요. AB는요, 칼큘러스 AB는 거의 적분이 안 나왔어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애들이 굉장히 환호성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뒷부분이 빠지니까 어찌나 막, 왜냐면 뒷부분이 항상 어려웠는데 뒷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챕터가 10개인데 마지막 2개가 빠졌어요. 8개까지 하면 되니까 부담이 좀 줄었죠. 스탯 같은 경우도 뒤에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게 쏙 빠져버리니까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단원이 있었는데 그 단원이 아예 날아가 버리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도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확률이 꽤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3시간 15분짜리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시간 15분짜리 시험을 그걸 핸들링 하려면요, AP 시험 기간이 혹시 총 몇 주인 줄 아세요? 2주예요. 거기다 레이트까지 합치면 3주가 넘어가요. 3주를 계속 컨트롤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도. 그때 그래서 한 방에 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봤는데도 이게 또 뭐 제출이 안 되고, 뭐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더 시스템이 보완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AP 시험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취소될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IB라든지 IGCS라든지 이러한 영국계 과정 내지는 유럽 스타일의 시험들은 다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취소가 돼서 작년에 대학을 간 친구들은 무슨 점수로 갔을까요? 내신 점수로 갔어요. 되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간 친구들은 내신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내신이 그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은 그래서 갑자기 내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학교마다 다 내신이 조금 어려운 학교도 있고 쉬운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문제가 없이 갈라치기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한 해가 또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지금 상황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도 올해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AP는, 저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요. 작년에 야, AP는 잘하면 취소되겠다 이번에. 뭐 잘하면이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어쨌든 야, 이거 잘하면 애들이 안 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IB랑 IGCS가 취소가 되고 AP는 유지시켰어요. 이유는 칼리지 보드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거를 포기할 만큼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예요, 회사. 그러니까 뭔가 뭐 교육부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non-profit이긴 하지만 회사기 때문에 지금 SAT 서브젝트도 어쨌든 포기했죠. 그 다음에 SAT 같은 경우도 취소가 많이 됐죠. AP 같은 경우에, 자, AP 칼큘러스를 예로 말씀드리면요, AP 칼큘러스를 1년에 전 세계에서 몇 명이 보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거의 55만 명이 봐요. 55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고3 수험생하고 재수생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도 어떻게든 강행이 될 거고, 그러면 올해 AP를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은, 작년에는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올해는 이제 뭔가 저희도 경험치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나름 기회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도, 범위 이런 부분들 또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시험 시간이 새벽에 본다는 것만 빼고 45분이라는 건 3시간 15분짜리랑은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나아요. 서브젝트를 1시간 봤어요. 원래 SAT 서브젝트를
아이들이 그 얘기하고 41시간짜리 시험이면 순식간에 끝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45분짜리는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끝이에요. 45분 중에서도 중간에 쉬는 시간 5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 끝내고 제출, 한 문제 끝내고 제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올해 만약에 갑자기 또 칼리지 보드에서 올해도 미안하다 45분짜리로 볼게 이랬을 때 이제 학원은 전환이 빨리 된단 말이에요. 네, 너무 많은 DB들이 쌓여 있고 작년에 시험을 봤던 문제들이 그럼 아이들마다 다 똑같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아이들마다 문제들이 좀 달랐어요. 그룹들이 좀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달랐던 게 문제 자체가 아예 달라진 게 아니라 문제에서 거의 숫자만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거의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건 잘 파악을 해서 좀 5월 달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찌됐건 중요한 게 올해 시험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랬으니까 이런 거지 올해가 또 이렇게 될지는 아직은 100%는 확신이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준비를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저는 올해 아이들한테요. 지금 사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 학생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수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45분짜리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머니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또 간혹가다 그러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야, 올해도 45분 동안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시그널이 그럴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혹여나 뭐 공부를 좀 덜하게 될까 봐 얘기는 잘 안 해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도 그냥 원래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발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저희가 뭐 추가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다 빨리빨리 만들 거예요. 작년에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올해 미리 예상을 해서 뭐 이게 뭐 45분 동안 치러질 시험이니까 뭐 이렇게 작년 뭐 그동안에 기출됐던 문제도 이런 거 뭐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진행되고 있는 개념반도 마찬가지. 보통 AP는 자 개념하고 실전 여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념반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개념하고 유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부트캠프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개념하고 유형을 같이 배워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개념이라고 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으실 수 있는 게 그냥 선생님이 쭉 하는 내용들을 그냥 이해하고 그걸 끝내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3월에 계약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학교마다 뭐 21일에 계약한 학교도 있고 뭐 15일에 계약한 학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냥 이건 기존에 저희가 원래 전통적인 AP 수업 했을 때 기준 말씀드릴게요. 3월 정도가 돼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 공부가 시작이 되면 주말밖에 시간 안 되죠. 일단 주중에는 학교 과정들이 사실은 바빠요. 그래서 객관식 있죠. 객관식 정도는 제가 해보니까 2월까지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P 시험이 원래 객관식과 서술형 두 개가 있잖아요. 객관식 정도의 유형은 2월 달에 끝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단체로 뭔가 수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아마 지금 개인 수업이나 팀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팀 수업, 개인 수업 다 좋은데 2월 안에 꼭 끝내야 돼요. 이런 일 벌어져요. 제가 지금도 저희 이번에 이 인피니스쿨 시스템으로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그냥 예로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칼큘러스라고 하면 원래 칼큘러스라고 하면은 칼큘러스 이전의 수학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수학이 뭐죠? 프리칼큘러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프리칼큘러스 부분이 해마다 그래 왔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국내 수학 1학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국내 수학 1학년 거 했다고 해서 미적분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리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수학은
쉬워요. 센 수학 수준이에요. 센 수학에서도 난이도 한 하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 난이도는. 센 수학에 비교를 하면. 근데 뭐가 문제죠?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서 그냥 아예 안 배운 게 나와요. 벡터 뭐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이 돼야,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프리칼큘러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학생들을 또 맞아보니 이 친구들은 만약에 현장에서 그냥 딱 정해놓은 뭐 12회 뭐 이 정도의 수업을 만약에 따라가잖아요. 그 중간에 탈락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 친구들이 이번에 유독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칼큘러스 적분 문제를 푸는데, 적분이라는 게 별거 없죠. 그냥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넓이를 구하는 테크닉이 어려운 걸 수도 있고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을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값을 못 구하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칼큘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프리칼큘러스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환자라면,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환자라면 나는 아프다만 아는 거지 뭐가 원인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봐야 아는데, 딱 봐도 이번에 절반은 칼의 문제, 절반은 프리칼의 문제. 그러니까 그냥 아이는 잘 모르겠다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칼큘러스가 어렵대요. 막 어려운데 뭐가 어려운 거냐, 지금 배우는 게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과거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안 돼서 어려운 게 많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잡아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의 방법은, 저도 이번에 그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 학원에 나오게 해요. 학원에 나오게 해서 학원에서 저랑 같이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손들어요. 선생님 이 기호가 뭐예요? 처음 보는 기호인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프리칼인데 네가 그게 안 돼 있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프리칼 또 컨텐츠를 막 줘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칼큘러스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제가 프리칼큘러스 교재를 갖고 와서 자, 넌 프리칼부터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줘요. 근데 물론 프리칼에서 뭐 전부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칼큘러스에 필요한 부분만 해도 돼요. 필요한 부분만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대충 할 수 있는 것 같아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넘어가요. 그냥 이런 친구들은 뒤에 가서 계속 걸려요. 허들에 앞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좋아, 문제는 잘 안 풀리는데 문제는 3월 가서 풀어야겠다. 일단 개념이라도 빨리 집어넣자. 절대 그렇게. 수학은 왜 예전에도 제가 수업해보면 3시간씩 수업했었어요. 3시간 수업하면은 제가 다 좋은데 뭐가 제일 문제냐 그랬냐면, 3시간 동안 아이들 머릿속에 계속 어떤 면에서는 개념만 계속 때려박아야 되니까, 그럼 아이들이 집에 가서 3시간, 4시간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호흡이 길게 되는 친구는 그게 돼요. 근데 호흡이 안 되는 친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친구는 딱 어떻게 해주냐면 20분 개념, 20분 문제, 20분 개념, 20분 문제, 이렇게 해야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본인이 특히 약간 문과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그게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 뭘 개념을 배우고 나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지, 이 문제를 안 풀고 그 다음 개념으로 가버리면 머릿속에서 막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호흡을 짧게 가줘야 돼요. 20분 정도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를 20문제고 막 풀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 개념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 징검다리 가듯이 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수업 들으면 마치 물속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게 숨을 잠깐 멈췄다가 나왔다가 멈췄다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계속 숨을 멈춘 상태에서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니까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로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13년 정도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되게 잘 된 친구가 이 정도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수학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정도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확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엔 뭐 방학 때 뭐 SAT도 해야 되고 뭐 ACT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어서 실전부터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아니라 2월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돼요. 자,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스케줄은 1, 2월 안에 AP 개념을 끝내세요.
그게 학원이 됐건 독학이 됐건 인강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1, 2월 안에 끝내줘야 돼요. 자, 구정연휴 있죠? 구정연휴. 구정연휴가 원래 아이들이 모든 그동안의 국제반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이 구정연휴 때 마무리하는 거예요. AP 공부를. 좀 못했던 거 있죠? 저희도 그래요. 이번에 보면 지금 페이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한 10단원 정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 2단원 정도는 계속 밀려요. 구정연휴 때 그때 한 4일 정도 바짝 해서 2단원 끝내는 게 거의 그동안의 패턴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실전반으로 가면은 어차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마음을 놔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주말반으로 모여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칼큘러스가 45문제예요. 원래 작년 2문제였지만 원래 45문제인데 45문제를 아이들한테 모의고사에 풀리잖아요. 그럼 잘하는 친구는 5개 틀려요. 그럼 5개 틀리는 친구는 사실은 저는 그 얘기 해요. 야, 잘하면 실전반 안 해도 되겠는데?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면 5점이 나와요, 일단. 굉장히 좀 커트라인이 좀 이렇게 넉넉하죠. 스탯은요, AP 스탯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5점이 나와요. 물론 그 커트라인을 만족시킨다는 게 한국 기준으로 보면 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공부량이 좀 많아서 우회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많이 틀리는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면 이게 이제 많이 틀린 친구는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고 적게 틀리는 친구는 내가 너무 시간을 지금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절충안을 했었죠. 반드시 내가 꼭 풀어줘야 되는 문제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더 틀리는 친구는 뭐 남아서 계속 봐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질의응답 그 식의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오토메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와 오프라인 컨텐츠를 이번에 블렌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방식이 자기한테는 되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 필기를 할 때도 잠깐 이렇게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 멈췄다가 필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에서 가급적 보게 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약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해당되는 영상을 저는 이제 같이 옆에 있겠죠. 하다가 중간에 뭐가 막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제일 큰 문제가 2가지죠. 첫 번째, 관리가 안 된다. 집에서 본다 그러면은 잘 안 믿기시나 사실은. 근데 두 번째는 온라인 컨텐츠를 아무리 자세하게 만들어놔도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 실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필요한 아이들 풀어야 될 모의고사 회차와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을 저희는 다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틀린 문제만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개 틀렸다, 내가 20개 틀렸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내가 한 40개 틀렸다, 그러면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도 당연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학원에 내원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게 가장 나은 방식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개강일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게 돼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들이 시작하고 싶은 날짜에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같이 하이브리딩하는 형태로 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소위 말해서 페이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다가 내가 과연
이 정도 스피드로 하면 될까? 이 부분이 아이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옆에서 페이스 관리를 다 해줘요. 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실전반이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몇 회 정도 푸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죠. 왜냐하면 해마다 해봤으니까. 모의고사는 3시간짜리 그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면요. 모의고사는 8회 정도면 충분해요. 8번 정도 보면 돼요. 그러면 8번 정도를 일주일에 몇 회 정도로 소화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2회 정도로 소화하는 게 딱 좋습니다. 그러면 2회면 이걸 또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냐면 한 회는 주중, 한 회는 주말. 이게 딱 포지션이 좋아요. 그러면 몇 번이면 다 끝날까요? 4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실전반을 뭐 6주, 7주, 8주, 9주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아이들이 중간에 중간고사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학교들이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예전에 보면 대원외고가 지금은 뭐 대원외고 국제반이 거의 없어졌죠. 아주 희귀하게 남았어요. 저희도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원외고가 예전에 한번 막 유학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과가 그냥 국제반이었거든요. 5월에 AP 시험인데 5월에 중간고사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난리가 났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가 좀 안 도와주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올해 안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뿐이죠. 어찌 됐건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4주 정도를 집중해서 끝낸다가 핵심이에요. 뭐 거기서 막 뭐 이게 뭐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연습을 원하시면 뭐 그 8회 이상의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요. 그냥 8회짜리를 새로 그냥 교재를 하나 얻으셔가지고 그걸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게 나아요. 예,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서점 같은 데서 뭐 케플란이라든지 뭐 아니면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프린스턴 리뷰, 예, 저희 그 미국 본사 출판사인데 저희랑 전혀 교감 없이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옛날 문제고 질이 안 좋죠. 그냥 원래 나오는 문제들은 대단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딱 그 정도만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저희 이제 요 브로셔는 아마 그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좀 돼 있어요. 저희 뭐 사이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온라인 컨텐츠들이 제공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원래 지금 개념반 같은 경우에 주당 최대 42시간까지 쓸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오게 되면. 예, 그래서 예약을 해서 이제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 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지금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을 해주면 그 시간에 꼭 선생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오프라인이 정 힘들면 온라인 줌에서도 만나고 있죠. 어찌됐건.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끝나고 1시에 지금 이제 설명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게 2월 28일까지고요. 만약에 본인이 개념이 잘 안 됐거나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리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개강을 하고 있어요. 개념반도. 그러니까 여름방학 기간에도 겨울방학 기간에도 심지어는 봄학기, 가을학기에도 저희는 그냥 매주 월요일에 개념반은 개강을 할 거예요. 실전반도 똑같아요. 실전반도 만약에 5월 달에 이번에 시험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6월 달에 만약에 6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개념 공부가 4월이 돼야만 끝났어요. 그러면 5월 달에도 실전반을 수강할 수 있게 저희는 그렇게 약간 플렉서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월 28일까지고요. 3월 1일부터는 요 시간대를 쓰게 돼요. 그 시간대에 예약을 해주시면 또는 학원에 내원하시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주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녁, 그러니까 오전, 오후, 저녁,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요 시간은 워낙 인기가 없는 시간이어서 뺐습니다. 저 시간에는 보통은 이제 보딩스쿨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기숙사로 다시 돌아가는 약간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쓰면 되는데
저희 뭐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게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수업 기간이 그래서 총 4주예요. 실전반이라고 해도 4주예요. 개념반도 4주예요. 4주고 다만 영상이 제공되는 기간은 수업 기간을 포함해서 총 8주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개월치죠. 근데 2개월치 중에서 학원으로 와서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학원으로 와서 뭔가 1대1 케어를 받는 시간은 4주예요. 그 4주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자, 어떤 친구는 이번에 자기는 2주 동안 집중할 수 있대요. 그래서 2주 안에 캘큘러스를 끝낸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상황에 맞게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수업 시작은 그냥 매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매주 월요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말을 좀 활용해서 어차피 주말에 좀 집에서 좀 주말에 영상을 좀 미리 좀 봐서 월요일부터 좀 학원에 나와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강의는 금요일부터 제공이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나가 있는데 영상이라고 돼 있으면 이제 단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1단원, 2단원. 칼큘러스는 예를 들어 10단원이거든요. 단원별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 영상이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처음부터 쫙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아이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영상이 한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다 보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그게 1단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패스를 해야 그 다음 게 열리고 그 다음 게 열리고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분명히 중간고사가 학교마다 다양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 중간에 홀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중간고사를 아이들이 3주 정도 준비를 해요. 근데 좀 더 꼼꼼한 친구는 4주 정도. 그래서 어차피 준비 기간이 3월, 4월이잖아요. 3월, 4월에 4주를 빼면 어차피 4주밖에 안 남아요. 주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반이라고 했을 때 그 실전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어머니들 초반에 그 얘기 하시거든요. 2개월인데 그럼 8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8주를 어차피 못 해요. 8주를 어차피 못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겨울방학 때 개념이 다 안 끝났어요. 겨울방학 때 개념이 다 안 끝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야, 남은 개념, 남은 한 단원, 남은 두 단원은 학기 중에 어떻게든 끝내보자. 학기 중에 안 끝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간 요런 케이스가 제가 좀 특목 자사고 친구들에서 많이 보는데 4월 달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갑자기 학원으로 와서 한 이틀, 3일 정도 있죠. 한 주말까지 포함해서 그 시간 동안에 남은 진도를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진도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를 4월 달에 들으면은 되게 간 떨리는 얘기잖아요. 되게 소름 돋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많이 나올 거예요. 진도 다 끝났대. 그러니까 끝나야 끝난 거예요. 이게 진짜 AP가 한 10단원 중에 8단원 정도는 배부르잖아요. 한 2단원 정도는 그럼 3월, 4월에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마지노선을 구정 연휴까지로 잡아야 돼요. 구정 연휴까지 끝내려고 했는데도 만약에 좀 남죠. 그럼 남은 2주를 더 쓰세요. 근데 아마 학교별로 제가 다 알고 있죠. 그나마 민사가 좀 나은 상황이네요. 민사가 계약을 해도 한 주를 온라인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청심은 거의 바로고, 외대부고도 지금 거의 뭐 20일인 거의 그때 바로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끝내야 돼요. 전에 어떻게든 끝내고 나야 승산이 있어요. 3월, 4월에 주말도 그렇게밖에 못 쓰고, 특히 민사는 2주에 한 번씩밖에 못 나오는데 심지어 그거마저도 잘 나오기 힘들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병가도 한번 써서 나오고, 그다음 예전에 뭐 그것도 있었는데 뭐 도민체전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체육대 준비한다고 못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오는 시간을 최소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 그러면은 반드시 와야 되는 시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트캠프라고 되어 있는 게 개념반인데 개념반은 과목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칼큘러스는 주당 9시간은 학원에 와야 돼요. 주당 9시간. 그러니까 94, 36이면 36시간. 개념반 말씀드린 거예요. 실전반 있죠. 실전반은 주당 3시간은 나와야 돼요. 한 주에. 한 주에 3시간이니까 주말로 따지면 토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후나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저녁 요 5번 중에 하나는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그맣게 나왔는데요. 한 주당 모의고사를 2회씩 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15분짜리 그 시험 기준으로. 근데 FR 규경 정리 뭐 이런 것들은 다 나갈 거고 내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시험 시간 딱 맞춰가지고 3시간 15분이면 막 45분 동안 보고 40분 동안 보고 막 30분 동안 이게 다 있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모의고사 한 번이 원래 몇 시간이라고요? 3시간 15분이잖아요. 3시간 15분이니까 지금 여기 저희 실전반에 되어 있는 요 3시간은 그게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질의응답만 3시간이에요. 그럼 만약 모의고사를 보고 싶으시면 당연하지만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 되는데 3시간짜리 시험, 3시간짜리 수업인데 3시간 15분 모의고사를 볼 수는 없으니까 모의고사 시간은 따로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만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모의고사 2회면 몇 시간이죠? 7시간 반이죠. 7시간 반에다가 질의응답 3시간 붙이면 얼마죠? 10시간이에요. 주말에.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 모의고사 포함된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러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뭐 집에서 보거나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만약에 좀 혼자서 이렇게 뭔가 시간 재서 모의고사 풀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 줌으로 또 예약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자 시작합시다 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짝짝짝 나오는 그런 화면들로 해가지고 아이들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질의응답으로만 주말을 쓴다 그러면 몇 시간 몇 과목이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화면이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지금 한 주에 쓸 수 있는 슬롯이 주말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분명히 3월 첫 주에 또 SAT 보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3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여튼 매주 월요일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 쓸 수 있는 게 5과목 정도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5과목은 모의고사를 안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알아서 봤을 때 얘기인 겁니다. 주말을 그냥 순수하게 질의응답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5과목 정도가 한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전처럼 SAT, 뭐 AP를 막 여러 과목을 보는 케이스는 요새는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번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어떤 친구가 한 번에 14개 본 친구 있었던데 14개 보는 친구한테 무슨 과목 보냐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다 못하더라고요. 한 9개 정도 대답하더니 나머지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또 대책 없이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이 과목들은 브로셔에 보면 이제 과목들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브로셔에 지금 보니까 약간 빠진 게 지금 이콘이 좀 빠졌던데 이콘도 저희가 이번에 그 진행을 하고요. 뭐 빨리 끝내고 싶다. 8회를 난 2주 만에 끝내고 싶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그렇죠? 30분 안에 끝낸다고 해놓고 지금 1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 시간 동안에 열심히 또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오늘 당연하지만 뒤에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따로 좀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나가시면서 저희 데스크에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강의실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